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8편. 탁구 초보가 가장 빠르고 바르게 실력을 높이는 방법. 3개 치기 전에 서고 움직이고 마치세요.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쉽고 편하게 안내하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여러분은 탁구를 꽤 오랫동안 쳤는데도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연습할 때는 랠리가 제법 잘 됩니다. 레슨을 받을 때도 코치가 보내주는 공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만 시작하면 배웠던 자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발은 바닥에 붙고 팔만 급하게 움직입니다. 분명히 드라이브를 배웠는데 시합에서는 다시 밀어넣고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생활 탁구를 배우는 많은 초보자가 똑같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연습량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연습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모른 채 공만 많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불안정한데 스윙만 반복하고 공과 거리가 맞지 않는데 팔만 뻗고 타이밍이 늦었는데 더 세게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초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2층부터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붕은 멋있는데 집이 자꾸 흔들립니다. 탁구는 단순히 라켓으로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을 보고 움직이고 거리를 만들고 균형을 잡고 정확한 순간에 맞히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초보가 실력을 빠르게 높이려면 무작정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기보다 기본 동작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탁구 초보자가 바르게 따라하면서 실력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핵심 원리와 5단계 연습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탁구 실력은 세게 치는 능력보다 좋은 자세로 같은 공을 반복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1. 탁구를 오래 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탁구를 오래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실력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공을 1000번 치면 잘못된 자세가 1000번 더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초보가 정체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공을 넣는 데만 집중하고 정확한 자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확도보다 속도와 파워를 먼저 높입니다. 셋째, 하체와 몸통은 멈춘 채 팔로만 스윙합니다. 넷째, 공과 거리가 맞지 않아도 발 대신 팔을 뻗어 처리합니다. 다섯째, 연습에서는 정해진 공만 치고 게임에서는 갑자기 모든 공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 5가지가 반복되면 레슨 때는 되는데 게임에서는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코치가 정확하게 보내주는 공은 칠 수 있지만 위치와 길이가 달라지면 자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거리,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기술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첫 번째 핵심, 자세와 정확성부터 만들어라. 초보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은 강한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바로 기본 자세와 정확한 타구입니다. 포핸드 기본타와 백핸드 기본타는 게임에서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타 안에는 라켓 각도, 타점, 스윙 방향, 중심, 리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본타가 안정되어야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블록, 연결 공격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준비 자세. 발은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둡니다. 무릎은 살짝 굽힙니다. 허리를 억지로 많이 숙이지 말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기울입니다. 체중은 뒤꿈치에 완전히 싣지 말고 발바닥 앞쪽과 가운데에 70% 정도를 편안하게 둡니다. 라켓은 몸 앞에 놓습니다. 팔꿈치는 몸에 붙여 잠그지도 말고 옆으로 과하게 들지도 않습니다. 이 자세의 목적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포핸드와 백핸드 어느 쪽으로도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빈 스윙부터 확인하기. 공을 치기 전에 먼저 빈 스윙, 즉 섀도우 스윙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하면 좋습니다. 거울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도 됩니다. 빈 스윙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머리가 위아래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가? 라켓을 너무 크게 뒤로 빼지 않는가? 손목이 접혔다 펴지며 흔들리지 않는가? 스윙이 끝난 뒤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가? 친 뒤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가? 초보는 공이 있으면 공을 맞히느라 자기 자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 없이 동작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빈 스윙만 오래 한다고 자동으로 공을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빈 스윙은 동작의 길을 만드는 연습이고 실제 공을 치는 연습은 그 길에 타이밍을 넣는 과정입니다. 이 두 연습이 함께 가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3. 세게 말고 목표 지점으로. 실제 공을 치기 시작하면 속도보다 정확도를 먼저 봅니다. 상대 코트의 목표 구역을 하나 정하세요. 처음에는 넓게 잡아도 됩니다. 상대 백핸드 쪽 절반 또는 포핸드 쪽 절반으로 10개를 연속해서 보내보세요. 힘은 50 내지 60%면 충분합니다. 공을 강하게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슷한 높이와 길이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보에게 가장 좋은 질문은 얼마나 세게 쳤지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곳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몇 번 보냈지입니다. 이 연습의 장점은 자세와 라켓 각도가 안정됩니다. 공을 정확하게 맞히는 감각이 좋아집니다. 실수가 줄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단점과 주의점은 너무 천천히만 연습하면 실전 속도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올라간 뒤에는 조금씩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보완 방향은 처음에는 10개 중 7개를 목표 지점에 보냅니다. 익숙해지면 10개 중 8개, 9개로 높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60%, 70%로 올립니다. 순서는 반드시 정확도, 반복성, 속도, 파워 순서입니다. 3. 두 번째 핵심, 팔이 아니라 몸 전체로 쳐라. 기본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힌 초보도 실제 공을 치면 다시 팔로만 스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로만 치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공에 빨리 손을 댈 수 있고 힘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조금만 달라지면 라켓 각도와 타점이 흔들립니다. 연속해서 치면 어깨와 팔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탁구의 좋은 스윙은 발과 다리에서 시작해 골반과 몸통을 거쳐 팔과 라켓으로 전달되는 연결 동작입니다. 1. 오른손잡이 포핸드의 기본 중심 이동.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준비할 때는 중심을 양발에 편안하게 둡니다. 포핸드 공이 오면 오른발과 오른쪽 다리 쪽에 하중을 조금 느낍니다. 스윙이 시작되면 오른쪽에 있던 중심과 몸통 회전이 앞쪽과 왼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심하게 이동하거나 몸이 왼쪽으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중심은 이동하지만 균형은 양발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저장하고 공을 치면서 그 힘을 앞쪽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하체가 먼저, 팔은 따라온다. 공이 오면 팔부터 휘두르지 마세요. 먼저 무릎과 골반이 가볍게 반응하고 몸통이 회전하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팔은 공을 억지로 때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진 힘을 공으로 전달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고 하체를 과하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에게는 작은 중심 이동과 작은 몸통 회전이면 충분합니다. 큰 동작보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공을 친 뒤 멈추지 말고 돌아오기. 많은 초보가 공을 친 뒤 라켓이 얼굴 옆이나 머리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첫 공은 들어가도 다음 공을 칠 수 없습니다. 스윙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준비, 백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다시 준비. 공을 친 뒤 라켓이 몸 앞으로 돌아와야 다음 포핸드와 백핸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윙은 공을 치는 동작이 아니라 다음 공을 칠 수 있게 돌아오는 동작까지 포함한다. 4. 몸통 연결 연습. 공 없이 다음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하중을 조금 느낍니다. 골반과 몸통을 가볍게 돌립니다. 팔은 몸통을 따라 앞으로 나갑니다. 스윙 후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동작의 크기를 줄이세요. 그 다음 실제 공을 천천히 치면서 하체와 몸통의 움직임이 임팩트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연습의 장점은 힘을 적게 쓰면서도 공의 안정적인 속도가 생깁니다. 연속 타구의 리듬이 좋아집니다. 팔과 어깨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과 주의점은 체중 이동을 크게 해야 한다고 오해하면 몸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골반을 과도하게 돌리면 타점이 늦고 준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보완 방향으로는 처음에는 작은 중심 이동으로 시작합니다. 공을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을 때 몸통 회전과 스윙 속도를 조금씩 늘립니다. 파워는 힘을 억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커져야 합니다. 4. 세 번째 핵심, 푸서크는 빨리 뛰는 기술이 아니다. 스윙은 나쁘지 않은데 게임에서 자꾸 실수한다면 문제는 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과 너무 가까운데도 그대로 치고 공이 멀리 왔는데 팔만 뻗고 몸 가운데로 온 공을 포핸드로 칠지 백핸드로 칠지 고민하다가 결국 늦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푸서크입니다. 푸서크는 공을 쫓아다니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공을 편하게 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만드는 기술입니다. 발은 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윙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 공과 적정 거리 만들기. 좋은 스윙은 공과 몸 사이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나옵니다. 공이 몸에 너무 가까우면 팔꿈치가 접히고 라켓이 막힙니다. 공이 너무 멀면 상체가 기울고 팔만 뻗게 됩니다. 따라서 공이 오기 전에 작은 발동작으로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초보의 푸서크는 크게 뛰는 것보다 작은 조정이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로 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2. 기본 좌우 푸서크. 먼저 포핸드 한쪽 방향으로만 연습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발 사이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옆으로 갈 때 발을 크게 교차하지 말고 가까운 발이 먼저 움직이고 반대 발이 따라오는 사이드 스텝을 사용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반드시 자세를 잡고 공을 치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중심을 잡고 치는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동, 정지, 타구, 복귀 순으로 익숙해지면 이내 동작의 간격을 줄여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3. 초보용 패턴 훈련. 첫 번째는 백핸드 2번, 포핸드 2번입니다. 백핸드 위치에서 2번 치고 포핸드 위치로 이동해 2번 칩니다. 공이 수가 적어 이동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백핸드 1번, 포핸드 1번입니다. 좌우 이동이 더 자주 발생하므로 기본 패턴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백핸드 1번, 돌아서 포핸드 1번입니다. 이 연습은 이동 범위가 크고 중심 전환이 필요하므로 기본 푸서크가 익숙해진 뒤에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포핸드 1번, 몸 가운데 1번, 포핸드 넓은 쪽 1번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리 조절을 배우는 데 좋습니다. 4. 푸서크에서 가장 중요한 복귀. 공을 한번 치고 그 자리에 멈추면 다음 공에 늦습니다. 따라서 공을 친 뒤에는 다음 공에 대응할 수 있는 중립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같은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위치와 내가 보낸 코스를 고려해 다음 공이 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로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일단 테이블 중앙을 기준으로 포핸드와 백핸드 모두 대응 가능한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이 연습의 장점은 공과의 거리가 안정됩니다. 스윙 자세가 무너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전에서 팔만 뻗어 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과 주의점은 발에만 집중하면 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이 뛰면 체력 소모가 커지고 중심이 흔들립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한 사람은 큰 이동과 반복 점프를 피해야 합니다. 보완 방향은 처음에는 작은 좌우 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앞뒤 이동을 추가합니다. 규칙적인 위치에서 안정되면 공의 위치를 조금씩 불규칙하게 바꿉니다. 5. 연습과 게임이 연결되게 만드는 방법. 초보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에서는 되는데 왜 게임에서는 안 되나요? 연습에서는 공이 정해진 곳으로 옵니다. 나는 어디에서 포핸드를 칠지, 언제 백핸드를 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상대가 길이와 방향, 속도와 회전을 바꿉니다. 따라서 정해진 반복 훈련만 해서는 게임 적응력이 충분히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은 다음 순서로 발전해야 합니다. 1단계 규칙적인 공. 한 지점으로 오는 공을 반복합니다. 자세와 타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2단계 정해진 두 지점. 백핸드 2번, 포핸드 2번처럼 순서를 알고 이동합니다. 푸스워크와 스윙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반규칙적인 공. 두 곳 중 한 곳으로 공이 옵니다. 어디로 올지는 모르지만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단과 반응을 더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불규칙한 공. 포핸드, 백핸드, 몸 가운데 등 여러 위치로 공이 옵니다.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5단계 서브부터 시작. 내가 서브를 넣고 상대가 리시브한 공을 3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5구까지 이어갑니다. 2단계에서 비로소 서브, 준비, 판단, 푸스워크, 공격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는 1단계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5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같은 연습이 아니라 그냥 게임처럼 계속 실수하는 연습이 됩니다. 연습은 쉬운 동작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다. 6.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초보 연습법. 같이 연습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거울 또는 영상 빈 스윙. 포핸드 20회, 백핸드 20회, 준비 자세 복귀까지 확인합니다. 2. 푸스워크 섀도우 프랙티스. 공 없이 백핸드 위치와 포핸드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 반드시 멈추고 스윙합니다. 처음에는 30초 연습하고 30초 쉽니다.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3. 공 튀기기. 라켓 위에서 공을 가볍게 튀기며 라켓면과 손의 감각을 익힙니다. 포핸드면, 백핸드면 번갈아 튀기기를 합니다. 4. 서브 연습. 같은 토스와 같은 준비 동작으로 목표 지점에 서브를 넣습니다. 서브를 넣은 뒤 반드시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5. 휴대전화 촬영. 정면, 측면, 뒤쪽에서 짧게 촬영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찾지 마세요. 오늘은 준비 자세, 다음에는 타점, 그 다음에는 스윙 후 복귀처럼 한 가지씩 확인합니다. 7. 초보를 위한 30분 연습 루틴. 1단계 몸풀기 5분. 어깨, 손목, 허리,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2단계 빈 스윙과 자세 5분. 포핸드와 백핸드 빈 스윙을 합니다. 스윙 후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3단계 기본타 정확성 7분. 힘을 5060%로 사용합니다. 같은 목표 지점에 공을 반복해서 보냅니다. 4단계 몸통과 중심 이동 5분. 포핸드에서 오른쪽 하중과 앞쪽 전달을 느낍니다. 공이 속도보다 몸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5단계 푸스워크 5분. 백핸드 2번, 포핸드 2번을 반복합니다.
익숙하면 한 번씩 번갈아 칩니다. 6단계 실전 연결 3분. 서브를 넣고 준비합니다. 상대 리시브를 3구로 안정적으로 연결합니다. 강한 득점보다 좋은 자세로 첫 공격을 정확하게 거는 것이 목표입니다. 8. 초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연습 습관. 첫째, 준비 없이 바로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세도 무너지고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이 안 들어가면 힘부터 높이는 것입니다. 공이 안 들어갈 때는 라켓 각도, 타점, 거리부터 확인하세요. 셋째, 잘못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잠시 멈추고 원인을 하나만 찾으세요. 넷째, 새로운 기술을 계속 추가하는 것입니다. 포핸드가 불안한데 드라이브, 플릭, 카운터 드라이브를 한꺼번에 배우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섯째, 장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과 거리가 맞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값 비싼 러버가 발을 대신 움직여 주지도 않습니다. 장비는 내 기술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기본기를 대신하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9. 피드백을 받아야 빨리 는다. 혼자 연습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몸통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상에서는 팔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낮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릎이 거의 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레슨을 받을 수 있다면 코치에게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질문하세요. 오늘 포핸드에서 가장 먼저 고칠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연습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선수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탁구의 원리는 참고하되 동작의 크기와 속도는 자신의 몸에 맞춰야 합니다. 피드백은 내 동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한 길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10.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자. 초보는 실력이 늘었는지를 강한 공이 몇 번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다른 곳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준비 자세가 빨라졌는가? 공과 거리가 가까우면 발로 조정하는가? 포핸드와 백핸드를 친 뒤 라켓이 몸 앞으로 돌아오는가? 공을 강하게 치지 않아도 목표 지점으로 보낼 수 있는가? 게임에서 배운 자세가 한두 번이라도 나오는가? 실수한 뒤 원인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실력은 이미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드라이브는 가끔 우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와 정확한 연결은 우연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탁구 초보가 실력을 빠르고 바르게 높이려면 세 가지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 기본 자세와 정확성입니다. 세게 치기 전에 안정된 자세와 일정한 스윙으로 목표 지점에 공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하체와 몸통의 연결입니다. 팔로만 치지 말고 발과 다리, 골반과 몸통에서 만들어진 힘을 팔과 라켓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푸스워크와 거리 조절입니다. 공이 오기를 기다렸다 팔을 뻗지 말고 공이 오기 전에 발로 치기 좋은 위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전으로 연결하려면 연습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공에서 자세를 만들고 두 지점 패턴으로 움직임을 연결하고 반규칙과 불규칙한 공으로 판단을 익힌 뒤 마지막에 서브와 리시브부터 시작하는 실전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탁구는 공을 세게 때리는 운동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먼저 만들고 정확한 순간에 맞히는 운동이다. 그리고 한 문장 더 기억하세요. 실력은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울 때보다 기본 동작이 게임에서 반복되기 시작할 때 진짜로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탁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제는 잘 맞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레슨 때는 잘 됐는데 게임에서는 다시 팔로 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과정은 퇴보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이 안 맞을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자세는 어땠는지, 공과 거리는 맞았는지, 하체와 몸통이 연결됐는지, 친 뒤 다시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세게 치지 마세요. 편안하게 서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작게 움직여 거리를 만들고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세요. 그 동작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10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게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구를 즐기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결과에만 집착하면 몸에는 힘이 들어가고 마음은 먼저 지칩니다. 실수해도 웃고 한 공이 잘 맞으면 기뻐하고 어제보다 하나 좋아진 것을 발견해 보세요. 탁구 실력도 우리의 건강도 행복도 그렇게 쌓입니다. 세게 한 번보다 정확하게 10번, 새로운 기술 10개보다 믿을 수 있는 기본 하나. 오늘도 편안하게 그러나 바르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질탁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